7월 28일 한겨레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허영 기자입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권태호 편집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세영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채팅창 자주 보지 마시고요. 네. 예. 뜨거운 전당대회 아주 속 깊은 얘기 들려주시려고 여선웅 부대변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선웅입니다. 예,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시고요. 오늘 주제가 많아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그 자신의 거취 밝히면서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사의 표명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고요.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식 사의 표명이 확인된 바 없다. 그리고 사의 표명 사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일단 그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완곡하게 전달한 거 아니냐, 뭐 사의를 수용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 장관의 이런 태도도 청와대의 반응도 해석 여지가 많아서 오늘 아침까지 일면으로 언론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일면, 그리고 방송을 말하자면 톱 기준으로 톱 뉴스로 시끄럽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출범 앞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해석, 그리고 마지막 퍼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편집인 말씀 들으면서 시작할까요? 예. 예, 뭐 정성호 장관은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경유했는데 예. 일단 당에서 당론으로 보안 수사권 이제 철폐로 이렇게 확정이 되니까 뭐 그 이전부터 이제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만둔 것 같고, 그리고 몸도 사실 뭐 많이 알겠죠. 좀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빨이 7개를 뭐 임플란트를 했고 뭐, 그리고 사석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그런 말도 했어요. 뭐 이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자기 집안이 원래 이렇게 장수하는 집안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굉장히 건강 많이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원래 자기 이제 젊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그렇게 장수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몸을 많이 가꾼 거죠. 예. 지금 나이도 지금 60대 중반이고 하니까 뭐 그런 이런저런 모든 생각이 오갔겠죠.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지금 사표 사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죠. 지금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남미 지금 순방 중이잖아요. 남미 아마 월요일날 귀국하는데 뭐 과거 대통령이 순방 중에 이렇게 뭐 결재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게 지금 그럴 사안도 아니고요. 아마 월요일 귀국까지는 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거고, 또 귀국하고 나서도 뭐 사석에서는 성호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성호형 왜 이래? 좀 계속 해줘라고 그렇게 또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든든하게 뒤를 받친 측면도 있었죠, 지금까지요. 논설위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는데 예.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장관들 가운데 가장 업무의 양이나 강도, 스트레스 면에서 가장 시달린 게 정성호 장관 아닐까요? 예. 국회에서도 그랬죠. 네, 국회 가도 여당 출신의 장관인데도 여당 의원들이 공격하고 예. 면박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도 그러니까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검찰 개혁을 어찌됐던 지금 뭐 중수청법, 공소청법에 따라서 10월 2일에 이제 기구들을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 일정에 맞춰서 마무리 지을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업무의 연속성이나 아니면 지금의 어떤 법안들이 갖고 있는 공백이나 여러 가지 취약점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도 아마 정성호 장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시행령이나 세칙을 통해서 이런 공백을 메우려면 정성호 장관이 아무래도 남아줘야지 하지 않나 싶어서 반려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일단 이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했고, 그리고 30일 본회의 처리를 뭐 공언했죠. 이거 입법 강행에 우회적으로 불만 표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대안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거듭 밝혀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정성호 장관이 예전에 뭐 한 달 전이었던가 그때도 이제 총리설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때도 무슨 총리냐 당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뭐 이제 청와대에서는 공식 사의 표명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에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전했던 것 같아요. 분위기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미. 예, 예.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보안사건 폐지 같은 경우에는 주무장관으로서는 뭐 개인적인 입장이 있는데 예. 이거를 당에 들어가가지고 당에 약간 막 뭐 친명 자장으로서 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면은 효과적으로 조금 더 뭔가 수기의 가능성이 좀 높였을 텐데 지금 법무장관이니까 오히려 지금 그 방어만 그러니까 그 제대로 이제 손발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굉장히 답답해 하셨을 것 같다. 계속 막 뭐 저기 법사위 가면은 계속 쪼이고 막 이러니까 예. 당에 갔으면 오히려 조금 더 안 그랬을 텐데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원들 그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그런 과정들 설득 작업들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해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추측이 좀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냐면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회의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추가 보완책 얘기를 계속합니다. 추가 보완책 계속하고 민주당에서는 성범죄나 스토킹 포함해서 약자 대상 7대 범죄 안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 송치 의무화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그냥 직설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장관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당정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통은 저도 물론 이제 여기 선배들한테 말씀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저도 지금 15년 정도 이 정치권 근처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당정 협의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지는 경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결국은 장관이 그만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쉬운 질문은 근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예, 그렇죠.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예. 주도권이 확실하게 당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작년에 그 1차로 통과시킬 때도 사실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뭐 통과돼가지고 정청래 그 당시 대표가 막 김어준 쇼 나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고 그 뭐 배경을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당이 이겼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계속해서 그 후속 법안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제 청와대나 정부는 별로 힘이 없었고 당의 힘이 굉장히 셌다. 당이 이겼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법안의 그 방향들을 보면 네. 이 그동안에 이제 보안 사건을 검찰에 주냐 마냐, 뭐 없애느냐 존치 하느냐 했는데 이거를 사실상 중수청이라고 하는 제3의 기구에다 주는 형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사법 절차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중수청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근데 이러한 안은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안이에요. 그렇죠? 그 점에서 예. 이게 지금 수기가 됐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바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더 수기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입장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동안 문제된 게 대표적 민생 범죄라고 하는 게 뭐 여러 뭐 성범죄, 뭐 스토킹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전세 사기, 뭐 빠져 있죠. 뭐 다단계,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빠졌잖아요. 이걸 집어넣으면 이제 기존에 그 검찰 형사부의 수사 인력들을 상당 부분 뭐 중수청으로 이관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그동안의 어떤 조직의 직제 또 권한 또 인력 이것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그 수기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수청이 또 다른 거대한 수사 조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법과 관련돼서는 2부에 또 이춘재 논설위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게 전당대회 때문이라는 이렇게 수기 없이 지나가는 것이 전당대회 때문이라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여선홍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뭐 당이 이겼다 이런 표현도 좀 나왔는데 전당대회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전당대회 이후에는 다시 이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단순히 국민의힘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전당대회
때문이 첫 번째 원인이지만 예. 전당대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쯤은 지금도 늦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10월 2일 날 공소청 출범을 하려면 보통 한 그 시행령을 하면 최소 3달 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사실 이미 다 모든 게 다 끝났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보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당대회가 없었어도 사실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딱 그걸 정해놓고 있으면 지금도 사실 늦은 거죠.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예. 만약에 지금도 시간을 두고 해라라고 하면 사실 공소청 출범 일자를 늦춰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늦춰버리면 이게 지금 단순한 일반적인 법안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그 수사기소분리라는 검찰개혁이라는 그 대명제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이 법안의 추진력, 동력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지금 늦추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법안은 뭐 2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이제 약간 좀 편법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처음에 안 주려고 안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이거 어정쩡하게 사실 중수청에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 이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은 어떻게든 지키겠다. 그래서 공소청에는 그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중수청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그런데 사실 중수청이라는 건 원래 성격상 중대범죄 수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하는 곳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중수청의 2개의 조직이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겠죠. 일종의 편법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첫 번째 목적은 민주당에서의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일반 범죄 피해자한테 미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라는 대안과 방법으로서 지금 중수청 안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편집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과연 10월 2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반드시 얽매야 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10월 2일이라고 하는 건 3월에 통과된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에 이제 이 기구의 출범일을 그 날로 이제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 10월 2일을 맞춰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만약에 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법도 고쳐야 돼요. 이른바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직제나 이것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됐고 그렇다면은 굳이 법안을 고쳐야 되는데 10월 2일을 고집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설계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준공일자는 그대로 가겠다? 이게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그 킴11851님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시간 제한이라도 있다는 건가라고 하면서 이세용 논설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처럼요. 예, 좋습니다. 채팅창 올려주시면 여러 질문이나 의문들은 같이 좀 논의를 해보겠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날림 통과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 몰락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이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면 이 문제도 대국민 토론회를 열자고 건의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하는 이 스타팅 포인트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뭐 여당 내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다. 총선 사실 2년이나 남았는데 총선 필패다라는 이야기까지 여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뭐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도 아니고 당론으로 다 결정됐는데 뭐 정성훈 장관한테 이거 대토론회 열고 더 왜 세게 이야기 안 하고 왜 그냥 뭐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비판하는 거는 약간 맞지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정성훈 장관도 당론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 일각에서 나오는 무슨 뭐 대통령 거부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계속 막 뭐 발목 잡기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종료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분열되고 악화되는 또 분당 이야기까지 나오죠.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가고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우려했던 그 보안 수사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경찰의 그 수사 독점일 때 문제점은 약간은 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한번 해보고 뭐 안 되면은 그 이후에 뭐 1년 뒤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지금 이걸 다시 잡겠다고 막 한다고 하면은 진짜 모든 국정 이슈가 다 이걸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윤상현 의원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게 전 순수하게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제도가 있어요. 예. 이 제도 있는 거를 그냥 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와 예. 있는 걸 없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주도한 세력이 책임져야 할 어떤 그 감당해야 될 책임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주도하는 의원들이라든가 네. 흔히 이제 그걸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감당하기 좀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 아니요, 나오잖아요. 저는 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예. 다른데, 예. 그러니까 이 지금 특히 보안수 사건 같은 경우는 존치하라는 여론이 더 높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앴는데 예를 들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생긴다. 뭐 이게 뭐 생겨라 하는 게 아니라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생길 수밖에 없고 뭐 당장 없으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겠죠. 그렇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책임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이제 이걸 주도한 이제 여당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인 정당성의 위기가 와버려요. 좋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은 분명히 여기하고 선을 그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 법안은 정부안 내지 마라. 예. 국회에서 결정해라. 예.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성경에 빌라도가 예수를 네, 성경이 재판하면서 짧게 지금 가뜩이나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예. 손을 씻어요. 예. 손을 씻으면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네. 나는 그래 너희들 해라. 하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손을 씻어요. 손을 씻고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저는 비슷했다고 봐요. 절대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거부권 행사할 수도 없죠. 예. 거부권 행사한 적이 예전에 MB 때도 한 번 있었고 그 박근혜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MB 때는 택시 그거는 이제 레임덕이라기보다는 그 임기 말기에 한 거고 그리고 박근혜는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됐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서 이 거부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네요. 그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거를 사실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종의 여야 그 협상 과정에서 한 거죠. 이제 그 시행령을 만약에 시행령이 위법할 경우에는 장관한테 수정 명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회에다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났죠. 사퇴했죠. 거부권 얘기까지 포함해서는 아마 2부 순서에서 좀 길게 얘기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